자, 하나 더 읽읍시다. 오지 시의 호종전입니다. 아까 반준 육계전 읽었죠, 그죠? 이번엔 시의 호종전입니다. 시의 호종전. 시의하고 호종 두 사람입니다. 시의 호종. 자, 시의는 자가 자우이고 북해군 영릉현 사람이다. 북해군 영릉현이니까 북해가 여기입니다. 북해 영릉이 어딜까요? 모르겠네. 아무튼 이 근처이겠죠. 자, 북해군 영릉현 사람이다. 그의 본래 성은 씨다. 씨. 씨씨네요. 씨씨. 씨씨. 성이 씨네. 씨 선생님 그래야 되나? 처음에 현 관리가 되었다가 뒤에 북해군의 관리로 임명되었다. 씨인데 그 씨가 우리가 성씨할 때 쓰는 그 씨입니다. 자, 그 군상으로 있던 군상이라는 거는 그 북해군의 상이요. 상으로 있던 공용이 시의를 조롱하면서 씨자는 그 시의의 성 씨여 씨 씨자는 그 백성민자로 백성민의 위쪽 부분이 없는 것이므로 오를 시자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성을 바꾸었다. 그래서 시의에서 이제 시의가 된 거네. 나중에 시의는 유요에게 의탁했고 북해에 있다가 자 유요한테 갔답니다. 유요에게 의탁했고 전란을 피해 강동으로 갔다. 유의 군대가 치자 시의는 회계로 옮겨갔다. 자, 회계로 옮겼답니다. 송권이 대업을 이어 관장하게 되자 무대하는 문서로 시의를 초빙했다. 시의는 송권이 있는 곳으로 와서 신임받았으며 기밀을 도맡아 처리했고 기도위로 임명되었다. 여몽이 관우를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송권은 시의에게 의견을 물었다. 시의는 여몽의 계획을 칭찬하고 송권에게 그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그는 관우를 토벌하는 데 참가해 충의 교위로 임명되었다. 시의가 사양하는 뜻을 말하자 송권이 말했다. 내가 비록 조간자는 아니지만 조간자는 그 전국시대 조나라의 시조급 되는 사람입니다. 조간자는 아니지만 당신은 어찌 자신을 굽혀 주사가 되지 못합니까? 주사라는 것은 조간자의 신하 이름이랍니다. 시의를 임용하려고 그러는데 거부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송권은 형주를 평정하고 나서 무창을 수도로 하고 시의를 비장군으로 임명했다. 자, 송권이 형주를 평정하고 관우를 이긴 거죠, 그죠? 관우 잡고 무창으로 온 다음에 시의를 비장군으로 임명했다. 뒤에 그를 도정으로 봉했으며 시중의 일을 처리하도록 했다. 송권은 또 병권을 주려고 했지만 시의가 자신에게는 장수의 재능이 없다면서 간곡히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자, 황무영간입니다. 송권은 시의를 환현으로 보내 장군 유소에게로 가서 조휴를 회유해 이르도록 했다. 이 그거잖아요. 그거네. 그 조휴가 이제 그 어디에요? 석정에서 개 깨진 그 전투네. 여기입니다. 요 관현이죠. 조유가 오자 그를 크게 무찔렀다. 시의는 편장군으로 승진하고 궁궐로 들어가 상서의 일을 맡았으며 이 밖에 모든 관원을 관리하고 송사 처리를 겸했다. 또 모든 공자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공자라는 건 여기서 이제 왕자들 아니면 귀족자들이 왕족 자제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황제 대가라는 거는 이게 뭐지? 아마 수도겠죠. 대가가 동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건업으로 이제 수도로 옮긴 걸 얘기하는 거죠. 태자 손등을 무창에 남겨 지키게 하고 시의가 태자를 보조하도록 했다. 태자는 시의를 존경하며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그에게 자문한 다음 시행했다. 나아가 시의를 도향으로 봉했다. 뒤에 시의는 태자를 수행해 건업으로 돌아왔으며 또 시중 및 중지법으로 임명되어 전처럼 모든 관리의 일과 송사를 다스렸다. 전교랑 여일은 강하태수 조가를 나라의 정치를 비방했다고 무고했다. 송권은 개빡쳐서 조가를 붙잡아다 옥에 가두고 철저히 신문했다. 그때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여일이 두려움으로 하나같이 조가가 비방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는데 시의 혼자만 들은 일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시의는 며칠 동안 신문을 받게 되었고 송권의 조선은 엄하게 바뀌었으며 신하들은 시의 때문에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다.
시위가 대답했다. 지금 칼과 톱이 이미 신의 목에 있는데 신이 어찌 감히 조가를 위해 사실을 숨겨 스스로 멸망을 취해 충성스럽지 못한 귀신이 되겠습니까? 돌이켜 생각하면 사람이 들어 아는 것에는 마땅히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에 근거해 묻는 말에 대답하고 말을 바꾸지 않았다. 손권은 그를 결국 풀어주고는 조가도 사면했다. 자, 총나라 승상 제갈량이 죽자 손권은 서쪽에 있는 익주죠. 익주의 마음을 두고 시인을 사자를 보내 동맹관계를 공고히 해서 우호를 다지도록 했다. 시인은 사자의 임무를 받들어 손권의 마음에 들게 해서 뒤에 상서보기하로 임명되었다.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신으로 왔었네. 제갈량이 죽고는 이제 파쪽의 사신으로 갔던 모양입니다. 자, 남양왕은 손화입니다. 손화. 그 다음에 남양왕과 그 노왕 손패죠. 손화와 손패의 두궁궐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 시인은 본래 직책 위에 또 노왕의 부상을 겸하였다. 시인은 두 궁의 지위가 비슷함을 꺼려 다음과 같이 상소를 올렸다. 시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노왕은 천부적인 미덕을 갖추고 문무의 자질을 겸했으니 형제 상황에 근거해 적절한 것은 사방을 지키도록 해서 나라의 방어를 돕게 하는 것입니다. 노왕에게 아름다운 덕행을 선양하고 권위 있는 명성을 널리 빛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나라의 훌륭한 법도이며 사해안의 사람들이 우러러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손패를 그 태자처럼 이제 수도에 두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변방을 지키게 해라, 뭐 그런 말이죠. 다만 신의 말이 조잡하고 거칠어서 생각을 다 잘 나타낼 수 없을 뿐입니다. 신은 두궁에 대해 총애와 대우에 차등을 두어 위아래의 질서를 바르게 하고 교화의 근본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런 내용의 표를 서너 번 올렸다. 그는 노왕의 부상으로 있으면서 충성을 다하고 늘 가난했다. 그리고 군주를 섬기는데 근면하고 사람들과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귀었다. 시인은 산업을 다스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베푸는 의를 받지 않았으며 집과 방은 그 자신을 받아들일 만한 크기로 만들었다. 산업을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른 뭐 부업을 하지 않았다, 뭐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의 이웃집에 큰 저택을 짓는 이가 있었는데 손권이 궁궐에서 나와 멀리서 바라보니 큰 집을 짓는 이가 누구인지 물었다. 주위에 있는 자들이 대답했다. 시의의 집 같습니다. 손권이 말했다. 시인은 검소하니 반드시 그의 집이 아닐 것이다. 물어본 결과 정말로 다른 사람의 집이었다. 시의가 인정받고 신임받은 것이 이와 같았다. 시인은 옷의 정무이라고 섬세함을 구하지 않았고 음식에 더 많은 요리를 구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집에는 쌓아놓은 것이 없었다. 손권은 이야기를 듣고 시의 집으로 행차해 거친 음식 보기를 구하고 직접 먹어보고는 이를 탄식하며 곧장 복록과 상을 늘리고 밭과 집을 더해주었다. 시인은 여러 차례 사양하며 은혜를 걱정스러워했다. 시인은 때때로 손권에게 나아가 건의를 올리면서 일찍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한 적이 없었다. 손권은 늘 시인을 책망하며 구체적인 일을 말하지 않고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태도가 없다고 했다. 시인가 대답했다. 성스러운 군주가 위에 있고 신하가 직책을 지키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감히 어리석은 제 의견으로 군주의 귀를 어지럽힐 뿐입니다. 그는 나라를 섬긴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일찍이 잘못을 범한 적이 없었다. 여일이 장군 재상 대신을 탄핵하자 어쩌다 한 사람이 4번씩이나 죄행을 고발당하기도 했는데 유독 시의만은 고발되지 않았다. 손권이 찬탄하며 말했다. 만일 사람들이 모두 시의만 같다면 어찌 법령을 쓰겠느냐. 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바른 사람이라는 거지. 시인은 병으로 자리에 눕자 미리 유언을 남겨 오칠하지 않은 관을 쓰고 평상복으로 염에 절약에 힘쓰도록 했다. 그는 81살에 세상을 떠났다. 라고 하네요. 짧네? 자, 그렇습니다. 연예에는 나온 적이 있나? 연예에는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엔 호종입니다. 호종. 자, 호종은 자가 위칙이고 연암군 고시현 사람이다. 둘 다 이제 강복 사람이네. 연암이 여기입니다. 고치현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근처 어디겠죠. 고시현. 고시현이랍니다. 고시현? 아닌가? 고시현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근처 어디겠죠.
자,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다. 어머니는 그를 데리고 난을 피해 강동으로 갔다. 자, 어릴 때 강동으로 왔답니다. 손책이 회계태수를 겸할 때 호종은 14살로 문하 순행이 되었고 5군에 남아 손권과 함께 글을 읽었다. 손책이 세상을 떠나고 손권이 토로장군이 되자 호종을 금조종사로 삼았다. 호종은 황조를 토벌하는 데 참가해 악현의 장으로 임명되었다. 황조는 그 유표의 부하로 그 강화 지역을 지키던 그 사람이죠. 손권이 거기 장군이 되어 거기 장군이 되어 경의 수도를 정하자. 경이라는 게 아마 무창 얘기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건업인가? 아무튼 서울경자 쓰는데 뭐 어딘지 모르겠다. 아무튼 경의 수도를 정하자 호종을 불러 돌아오도록 해서 서부로 삼고 시의 서상과 함께 군사와 국정의 기밀사항을 처리하겠다. 요비가 백제까지 공격해 내려왔을 때 요거는 이제 이릉전투를 얘기하겠죠. 이릉전투, 이릉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릉이 여기고 여기 강릉이고 여기가 백제성입니다. 여기가 백제입니다. 예. 자, 손권의 신변에 있는 병사가 적음으로 호종에게 각현으로 들어서 병사들을 선발하도록 해서 6,000명을 걷어 두 해번병을 설치해 서상이 좌부독을, 호종이 우부독을 겸하게 했다. 해번병이라는 건 뭐 그냥 손권이 만든 군대 이름이랍니다. 자, 오나라 장수 진종이 모반을 하여 위나라로 귀순하자 위나라에서는 그를 기춘태수로 삼았다. 진종 이야기는 다른 열전에 가끔 나오죠. 기춘이라는 것이 이 근처 아닌가? 아, 여기 기춘이네. 여기가 아마 기춘이지 싶어요. 예. 자, 기춘태수로 삼았다. 진종의 근거지는 장강으로부터 수백 리 떨어진 곳으로 자주 오나라 변방 지역으로 쳐들어와 해를 끼쳤다. 잠깐만요. 기춘이랑 혹시 다른데 또 있나? 여긴 어딘데? 맨날 이제 요 근처밖에 기춘이라는 지명이 없는 걸 봐서 실제로 이제 요 지역이 기춘이었던 것 같고, 오나라 그 장강으로부터 수백 리 떨어진 곳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러니까 요 지역은 실제로 이제 실질적으로 오나라의 통치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역 태수로 임명했다는 거는 요 지역을 이제 교란하세요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아마 근거지가 그 천주산이나 아마 이런 그 장강에서 떨어진 요런 지역이 있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난 생각이 드네요. 자, 손권은 장강으로부터 수백 리 떨어진 곳으로 자주 오나라 변방 지역으로 쳐들어와 해를 끼쳤다. 손권은 호종과 하제에게 갑자기 습격하도록 해서 진종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호종은 건무 중랑장을 더하게 되었다. 위나라가 손권을 우왕으로 임명했을 때 호종 시의 서상을 모두 정후로 봉했다. 자, 황무 8년입니다. 여름에 황룡이 하구에 나타났다. 하구는 여기죠. 여기 무창 옆에 여기죠. 하구에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손권은 황제로 일컫고 이 길조에 따라 연호를 바꾸었다. 또 황룡을 그린 큰 아기를 만들어, 아기라는 게요 그 베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자가 어금니 아자에다가 기가 깃발입니다. 아마 깃발의 종류일 겁니다. 그 깃발에 따라서 이름이 많거든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깃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큰 아기를 만들어 늘 본 진영에 두었으며 모든 군대의 진퇴는 이 깃발이 향하는 쪽을 보고 움직이게 했다. 자, 그리고 호종에게 불을 짓도록 하니, 불하는 거는 한 시의 종류입니다. 시의 종류입니다. 불을 짓도록 하니 호종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건과 곤이 세워지자 하늘과 땅이 세워지자 삼재가 생겨났다. 삼재는 천지인. 근데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낭성과 호시성의 징주를 들이우는데 실제로는 강한 병사를 상징한다. 성인은 하늘의 형상을 관찰하고 본받기도 하고 경영하기도 하며 처음으로 무기를 만들어 공을 이루기를 구했다. 황제와 신농은 창업해, 여기서 황제는 옛날에 오제 중에 한 명인 황제입니다.
제왕의 초석을 다졌으며 위로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재앙을 멈추게 했다. 고신씨는 공공을 주살하고 우수는 유묘를 토벌했으며 하계가 감땅에 출정시키자 성탕은 명조로 출정시켰다. 주대에는 모기하 싸움이 있었고 한대에는 해야 싸움이 있었으니 무력을 쓰지 않고 공업의 기초를 정한 때는 없었다. 밝게 빛나는 대오는 큰 오나라는 실제로 하늘로부터 덕을 내렸고 신령스러운 무예로 사업을 바르게 하며 오직 황천의 법칙만을 취했다. 황천이란 거는 이제 황제의 하늘 뭐 그런 의미인데 이게 그냥 올바른 법도를 세웠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황제와 유씨를 시조로 해서 다섯 조대라는 건 하상주 진한 다섯 조대를 지나 대대로 이어져 지금까지 이어졌다. 때의 수능에 천명을 받아 남쪽 땅에서 대업을 시작해 장차 정도를 회복하고 우리 중원을 개혁하려 한다. 그래서 하늘의 때를 준수해 신령스러운 군대를 만들고 태일에서 형상을 취해 오장산문을 두었다. 빠를 때는 번개가 없고 느릴 때는 구름 같으며 나아가고 멈춤의 법도가 있고 간략하며 번잡하지 않다. 사령이 배치되고 황룡이 그 가운데 놓인다. 1월을 주재하는 것은 사실 태상이라고 한다. 태상은 높이 우뚝 서 있으며 육군이 바라보게 된다. 육군은 6군대를 의미합니다. 왕의 군대, 한나라의 군대. 신선은 위에 있으면서 사방을 살펴보고 신령의 진실로 그를 지켜 나라를 위해 길상을 내린다. 대군이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황룡이 먼저 옮겨가고 종이나 북을 울리지 않고 수견이 변화를 진행한다. 은연중에 신과 같은 것을 도모하니 신비하고 기이하다고 할만하다. 옛날 전나라 왕실에서는 붉은 까마귀가 편지를 물어왔고 오늘 위대한 오나라에서는 황룡이 부명을 토해냈다. 황제에 오를 만큼의 그걸 징조라는 거지. 자, 이런 것은 하도와 낙서에 부합되며 행동은 도와 함께하고 하늘이 사람들의 회합을 도왔으니 모두 길한 징조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그 호종의 아첨입니다. 촉은 송권이 제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사자를 보내 전의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호종이 맹약하는 글을 만들었는데 문체와 내용이 매우 아름다웠다. 이 기록은 5주 전에 있다. 송권이 건업의 수도를 정하자 서상과 호종은 나란히 시중이 되었다. 나아가 향후로 봉해지고 좌우령군을 겸했다. 자, 건업으로 왔습니다. 그 무렵 위나라에서 투항해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가 위나라 도독 하북 진위장군 오질이 잠옷 모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호종은 오질이 오나라에 항복하는 글을 3편을 거짓으로 만들었다. 그중 첫 번째 글에서 말했다. 하늘의 기강이 무너져서 끊어지고 사인은 분리돼 붕괴되었으며 백성은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인들은 곳곳으로 떠돌아다니며 병사들은 늘어나는 바가 없고 성읍에는 백성이 살지 않으며 바람에 날리는 티끌과 연화에는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연화는 어떤 곳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3대 1회로 큰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도 오늘과 같진 않았습니다. 신오질은 뜻이 천박하고 그 시대에 대처하는 방법도 없으며 머물고 있는 땅에 국한돼 날개를 펴고 날 수 없어 결국 조씨를 위해 군사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멀리 하삭에 있어 경사로 가는 길이 끊어져. 하삭이라는 거는요, 여기 역자는 주로 이제 하북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제 하삭이라 그러면은 여기 그 멀리를 얘기합니다. 여기 멀리, 여기 삭방이거든요. 예, 요 지역을 우리가 하삭이라 보통 얘기하죠. 아무튼 엄청 멀리입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경사로 가는 길이 끊어져 비록 당신 나라의 바람을 바라보고 대의를 사모해 천명을 의탁하려고 했지만 이건 오나라 의미하는 거겠죠. 인연이 없어 그 뜻을 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북이 맞겠네요. 아무튼 멀리 있으니까 오나라에 투항하려 하지만은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쓰는 거니까. 저는 언제나 오나라를 오가는 자에게 은밀히 그곳 풍속과 교화를 듣고 폐하께서는 천지와 덕을 함께하고 1월과 똑같이 빛나며 신령스러운 무예의 정통한 자태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늘의 도를 펴서 만리까지 교화를 흐르게 해서 장강 남쪽으로부터 가가호호 은택을 잇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영웅과 준걸, 도를 얻은 인사들 가운데 마음속으로 노래하고 후이순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올 6월 말에 갑자기
올 6월 말에 길일이 있어 황룡이 일어나고 폐하께서 제위에 올라 광대한 도를 회복하고 국법을 온전하게 다스려 유민들이 진정한 군주를 보도록 했다고 들었습니다. 옛날 무왕이 은나라를 토벌했을 때 은나라 백성은 창을 뒤집었고 한나라 고조가 항우를 주살할 때는 사방에 초나라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형세와 비교하면 같은 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오질은 드넓은 하늘 같은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고 삼가 신이 많은 같은 군에 황정을 보내 공손히 표를 받들게 하고 아울러 폐하게 의탁하여 항복하고 모반하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틈을 타서 이러기를 구합니다. 진술하려는 것은 뒤에 적어 열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글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글이었고, 호종, 아씨, 나 이 글 많은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데. 자, 두 번째 글에서 말했다. 옛날 이유는 하나라 왕조를 버리고 상으로 들어갔고, 진평은 초나라를 등지고 한나라로 들어갔는데 이들의 공적은 역사책에 실렸으며 명성 후대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때 군주가 이들에게 배반행위를 한 자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천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옛날에 조조에게 받아들여져 겉으로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 의탁했어도 안으로는 고륙지친과 같았으며 은혜와 정의가 깊고 두터워 합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 없었으므로 한방면의 책임을 받아 황하 북쪽의 군대를 통솔했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제가 지향하는 것은 높고 컸으며 영원히 조씨와 생사를 함께하기로 하고 공을 세우지 못하고 이들 다 이루지 못하는 것만을 걱정했습니다. 조씨가 세상을 떠나고 후사가 자리를 이었는데 어린 나이로 정치를 하게 되어 여기저기서 참언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관리로 있던 자들이 세력의 의지에 서로 박해하고 뜻을 달리하는 자들은 그들의 말로 이간질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간략한 성격으로 평소 다른 사람에게 굽히지 않았는데 이러한 자를 계속 보게 되자 뜻이 실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의 잘못입니다. 끝내는 사악한 의론에 의해 침해를 받아 군주의 의심을 사게 되었고 신이 모반하려 한다는 모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진실을 아는 자들은 제 마음이 깨끗함을 보증했지만 세상이 혼란하고 참언이 흥성해 저에 대한 군주의 의심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저는 늘 하루아침에 억울함을 당할까 두렵고 근심스러운 마음은 극도의 고통이 있어 마치 살얼음이나 재를 밟고 다니는 것과 같았습니다. 옛날에 악의는 제 나라에서 연나라 소왕을 위해서 공을 세웠는데 희왕이 즉위한 뒤 그를 의심하고 직위를 빼앗아 결국 연나라를 떠나 조나라로 왔으나 그의 공업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제 나라에서 공을 세웠다는 거는요, 그 연나라 군대를 지휘해서 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망할 뻔했죠, 제 나라가 그때. 자, 그가 어찌 연나라에 대해 덕을 저버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는 공명을 다시 세우지 못할까 봐 두렵고 장차 화가 미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옛날에 저는 위군에 주광을 보내 장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남쪽에 이탁해 모반할 생각을 알리고 은밀한 계획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창졸관이라 감히 곧장 장표를 만들지 못하고 주광에게 구두로 전하겠을 뿐입니다. 저는 천하의 대체적인 추세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의 뜻이 있는 곳은 오나라가 아니면 또 어디겠습니까? 이곳 백성은 폐하의 신하와 종이 되려고 목을 길게 빼고 발꿈치를 들고서 오나라 병사들이 더디 오는 것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폐하께서 성은을 내려 저에 대한 신임을 조금만 더한다면 저는 반드시 황하 북쪽의 땅으로 천자의 대군이 이르기를 기다리겠으며 신이 일편단심의 충성심은 하늘의 태양이 비출 것입니다. 그러나 주광이 남쪽으로 내려간 지 1년이 되었지만 조그만 소식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신의 이러한 마음이 결국 전달되지 못한 게 아닌지 두렵습니다. 저는 남쪽을 우러러 바라보며 길게 탄식하고 매달 갈망하고 있는데 노나라 사람이 고자를 바라던 것으로 어찌 신의 마음을 충분히 비유하겠습니까? 또 신은 대우가 점점 엷어져 가는데 소인배들이 참수하는 소리는 면면이 이어져 끊이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화를 받게 될 것이며 오로지 일이 더디거나 빠르게 진척되든가 하는 것뿐입니다. 신이 사사로이 헤아려 보려면 폐하께서 아직 분명한 위로를 내리지 않은 것은 틀림없이 신 오질이 인의의 도를 관철시키고 있어 이와 같은 일을 실행하지 못하리라 여겨 주광이 전달한 것은 대부분 거짓이고 실질이 적다고 생각하니 또 이는 안에 다른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신오질이 참언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아마 큰 피해를 받게 될 줄을 모르고 계신 듯합니다. 그리고 신오질이 만일 죄가 있는 날이면 당연히 직접 가마솥으로 달려가며 스스로 몸을 구속하고 형집행을 기다릴 것이니 이것은 신하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저는 죄가 없는데 뜻밖의 참언과 회방을 입어 앞으로 상한과 백기의 화를 당할 것입니다. 상한과 백기는 둘 다 진나라의 각각 이제 재상과 그 다음에 장군이었는데 둘 다 이제 참소를 받아서 결국에는 끝이 좋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상한은 그걸 참소라 그럴 수 있나? 자, 일의 형세를 헤아려보면 위나라를 떠나는 것은 마땅합니다. 죽어도 의롭지 못하게 될 것인데 뭐 때문에 떠나지 않겠습니까? 악의가 나라를 나오고 오기가 달아난 것에 대해 군자들은 그들의 불우함을 슬퍼했지 그들의 행위를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옛일로 오늘의 일을 비교하여 신오지를 의심하고 꾸짖지 말아 주십시오. 또 생각하면 사람의 신하로서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오원처럼 오원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춘추시대 오나라의 오자서를 얘기합니다. 오자서. 근데 사실 저 원자는요 사람 이름으로 읽을 때는 운이라 읽을 때 운. 그래서 오운이라 그래야 되는데 번역한 아저씨가 이걸 몰랐네. 자, 오운처럼 자신을 받들어 스스로 힘을 다해야지 요행이 사태를 이용해 이익을 꾀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보통 오자서라 읽는데 왜 오운을 적었을까? 자, 그러나 얘와 지금의 형세는 같지 않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거리는 매우 멀고 강과 호수가 그 사이를 끊어 놓았으므로 직접 군사를 걸지 않는다면 어찌 화를 면하고 구제되겠습니까? 이 때문에 저는 뜻있는 선비의 절개를 잇고 공을 세우려는 뜻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오질은 또 조씨의 후사는 천명이 있는 곳이 아니고 정사가 빈약하고 형벌은 어지러우며 조정의 권세를 신하에게 빼앗겨 많은 장수가 궁궐 밖에서 위세를 남용해 각자 정치를 하고 혹시라도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없으며 사졸들은 쇠약하고 지쳤고 창고는 텅 비었으며 국법은 훼손되고 폐기되어 군주와 신하가 똑같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폐하께서 앞뒤로 투항하는 반란자들을 많이 얻는다면 이런 소문을 모두 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약수한 자를 겸병하고 어리석은 군주를 공격하는 것은 마땅히 하늘의 때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확실히 폐하께서 나아가 취할 때이며 이 때문에 감히 그 계획을 구차하게 바칩니다. 지금 만일 병사들을 회수와 사수로 나아가게 해서 합의를 차지한다면 형주와 양주 두 주에서는 이 소리를 듣고 움직여 응할 것입니다. 신이 황하 북쪽으로부터 석권해 남쪽으로 내려가 황색 하나로 이루어진다면 뿌리와 새싹이 영원히 견고해질 것입니다. 관서의 군대는 총날에 대한 방위에 얽매여 있어 청주와 서주 두 주는 감히 주비를 철수시키지 못하며 허창과 낙양에 남아있는 병사들은 1만 명도 안 되니 누가 동쪽으로 와서 폐하와 다투겠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천년에 한 번 있는 기회이니 깊이 생각하고 세세하게 계획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있는 곳은 본래 말이 많은 데다가 홀스가 많은 데다가 강인과 호인은 늘 3, 4월 중에 수풀이 풍성할 때 말을 달려 오감으로 눈앞의 상황을 은밀히 헤아려 보면 3천여 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 군대를 내보내 마땅히 때를 이용해 많은 기사를 데리고 와서 기사는 기병이요 말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제가 미리 알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해 정한 것입니다. 양쪽 군대는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 서로 허실을 철저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이곳 상황이 확실히 허약함을 알고 있으므로 쉽게 무너뜨려 평정할 수 있을 것이며 폐하께서 움직이기만 하면 호응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위로는 위대한 사업을 확장하고 천하통일을 이루며 아래로는 신오질이 평범하지 않은 공로를 세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만일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역시 하늘의 뜻인 셈입니다.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편지입니다. 토할 것 같네요, 정말. 세 번째 글에서 말했다. 옛날 허자원은 허유입니다. 허유. 원소를 버리고 조조에게 내려가 계책을 짜내고 이해관계를 분석했는데 그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져 결국 원소 군대를 크게 깨트려 조조의 기업을 확정지었습니다. 만일 조씨가 허자원을 믿지 않고 의심해 고목거리며 마음으로 결정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천하는 원시 소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이 점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변방에 있는 장수 염부와 조집이 귀순하려고 했지만 호응하는 것이 늦어서 실패해서 멸망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신은 충심으로 먼 곳에서 목숨을 바치는데 만일 또 의심을 품어 제때 행동을 일으키지 않아 신이 고립되고 단절되게 하여 이처럼 무거운 화를 받게 한다면 아마 천하의 영웅과 장사 가운데 공을 세우려는 자들은 감히 또 폐하께 목숨을 의탁하려고 하지는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이 점을 생각하십시오. 천지도 제 말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 글이 널리 유포된 뒤 오히려 오질은 벌써 조종으로 들어가 시종이 되었다. 엄청 긴데요, 지금. 엄청 긴데 요게 지금 너무 길어서 여러분이 앞뒤 상황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쟤 뭐지? 아, 호수가 있나? 지금 앞뒤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요 글을 토대로 보면 그때 당시에 오질이 하북이 있었나봐요. 하북에 이제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모양인데, 오나라 측에서는 오질이 반역할 것이다 라는 풍문을 퍼뜨려서 호질을 통해서, 호준이죠. 호종이죠, 그죠? 호종을 통해서 오질이 오나라에 항복할 것이다 라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려가지고 위나라의 내분이 터지도록 하게 할 생각이었던 모양인데,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요게 답니다. 좀 허무하네요. 뭔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자, 황룡 2년입니다. 청주 사람 은번이, 청주 사람 은번이 오나라로 귀순해왔다. 은번 이야기는 앞에 다른 열전에 또 있지 않았나? 자, 그는 다음과 같이 상소를 올렸다. 신은 주가 무도를 행했을 때, 은나라의 주왕이 무도를 행했을 때 미자가 먼저 나라를 나왔고 한나라 고조가 관대하고 영명함을 시행했을 때 진평이 먼저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신은 22살에 나라를 버리고 도가 있는 군주에게 귀순해 폐하의 신령스러움이 기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신은 이곳에 와서 며칠 머물렀는데 이를 주관한 사람이 저를 투항한 사람과 똑같이 여겨 정밀한 구별을 마치 못했으며 신의 미묘한 말이 폐하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울해 늘 탄식하고 있으니 언제나 다 하겠습니까? 참과 궁궐로 들어와 장을 올리며 글을 올리며 신의 소견이 받아들여지기만을 갈망할 따름입니다. 은번이 위나라 프락치였을걸? 그랬던 것 같아. 자, 송권은 곧장 은번을 불러 들어오게 했다. 은번은 감사하며 송권이 묻는 말에 대답하고 그 당시에 정무에 대해 진술했다. 그 말은 매우 식견이 있었다. 호종이 그때 곁에 앉아 있었는데 송권은 은번의 말이 어떠냐고 그에게 물었다. 호종이 대답했다. 은번이 올린 상소는 과장된 말이 마치 동방삭 같은 데가 있고 과장된 말이 동방삭 같은 데가 있고 교묘한 말과 궤변은 마치 예형 같음이 있지만 재능은 모두 이 두 사람에 미치지 못합니다. 송권이 또 호종에게 은번이 어떤 관직을 담당할 수 있을지 묻자 그가 대답했다. 그는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 시험삼아 잠시 수도의 작은 직책을 맡겨 보십시오. 송권은 은번이 형옥 문제를 왕성하게 논의했으므로 그에게 정위감을 맡도록 했다. 형옥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법제와 그리고 형사처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위감이라 그랬는데 정위감은 정의라는 게 이제 일종의 검찰 같은 거거든요. 그 관련한 이제 심의를 하는 그거를 감찰하는 아마 그런 직책이겠죠, 그죠? 자, 좌장군 주거와 정위 학보는 은번에게 왕을 보좌할 만한 재능이 있다고 칭찬했으며 학보는 특히 그와 친밀하게 지내며 늘 은번의 재능이 꺾인 것을 원망하고 한탄했다. 학부 이 새끼 그 새끼 아닌가? 학부 이 새끼 그때 어디에요? 관우가 이제 죽을 때 그러니까 오나라가 이제 남군을 취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오나라에 항복했다가 누구죠? 우번이었나? 누구한테 속아서 이제 오나라에 항복했다가 여몽이었구나. 여몽한테 속아서 항복했다가 다시 또 총나라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요때는 정의로 있었다는 걸 보니까 다시 또 오나라로 돌아왔던 모양이네요. 잘 논다 병신. 자, 한탄했다. 뒤에 은번은 모반을 꾀했다가 일이 발각되어 주살당했고 프락치 맞네요. 학보는 질책을 받고 자살했다. 주거는 연금되었다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사면되었다. 송권은 호종을 편장군으로 임명하고 좌집법을 겸하며 소송에 관한 일을 처리하게 했다. 요게 은번의 이제 영모 사건일 때구나. 자세하게 나와있진 않네요. 앞에도 자세하게 나와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다른 열전에도 그죠? 앞에 이제 오질 사건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첩보전이 되게 많이 유행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군사적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없으니까 아마 배후 공작들을 많이 벌였던 모양입니다. 자, 요동 사건 때 보호장군 장소가 송권의 말이 지나치게 급했다고 관언하자 송권은 매우 빡쳤다.
이들이 화합하고 틈이 생기지 않게 한 것은 소종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소는 그 아마 우리가 아는 그 장소인 것 같고, 그게 요동 사건이 뭐냐면은 공소년이 있죠, 그죠? 공소년이 위나라고 오나라 사이에서 줄을 탔는데 결국엔 이제 오나라에서 받은 오나라에서 주는 선물만 삼키고 그 오나라의 뒤통수를 쳤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손권이 그 쥐새끼가 개빡쳐가지고 이 요동을 직접 치느니 많이 뭐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아마 장소 열전이 있었을 거예요. 장소 열전에 보면은 장소가 이제 손권한테 너 병신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종이 두 사람을 좀 중재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호종은 술을 좋아했다. 그는 술을 마신 다음에는 환호성을 질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거나 술잔을 밀고 당기며 주위에 있는 사람을 때렸다. 손권은 그의 재능을 아꼈으므로 이것을 나무라지는 않았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환호성을 지르는 건 뭐 그렇다 치고 술잔을 밀고 당기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때렸다. 이건 무슨 말이지? 손권이 정치를 잡은 이래 각종 문서나 임명서, 이웃나라로 보내는 편지는 거의 호종이 만들었다. 처음에 나라 안팎으로 일이 많았으므로 특별히 법령을 정해 중요한 관원들이 상사를 당해도 모두 관직을 떠나지 못하도록 했는데 법령을 여러 차례 어기는 자가 있었다. 총권은 이를 걱정하며 요 얘기는 앞에 다른 죄도 있었죠. 조정의 신하들에게 상의하도록 했다. 호종은 마땅히 법조문을 만들어 극형을 한 사람에게 시행하면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근절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호종의 말을 받아 된 결과 이때부터 관원들이 장례식장으로 달려가는 일이 없어졌다. 관직 수행 중인데 그 관직을 수행 중인데 근데 장례나 그런 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 임지를 버리고 그냥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서 이제 그 통치력에 공백이 생기는 그런 사태가 좀 있었나 봐요. 저고 6년입니다. 호종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호충이 자기를 이었다. 호충은 성정이 원하고 문학적 재능이 있었다. 그는 천기연간의 중서령이 되었다. 서상은 자가 자명이고 옥은 오정현 사람이다. 그는 호종보다 먼저 죽었다. 자, 평화에 말한다. 시의, 서상, 호종은 모두 송권 때 사업을 일으키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다. 시의는 청렴하고 삼가고 고 소박했으며 서상은 여러 차례 사자로 나아가 사명을 다했고, 호종은 문체가 뛰어나고 재능이 있었기에 이들은 각기 신임을 받았다. 서상 이야기는 근데 한 줄밖에 없네. 큰 건물에 비유하자면 이들은 석가래처럼 군주를 보조했구나. 네, 뭐 제가 따로 할 말은 없고, 호종의 술버릇이 참 이상했구나.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 난 술 먹으면 그냥 집에 와서 자는데, 아니 차에서 자거나 그러는데. 호종은 주위 사람들을 때렸군요. 주벽은 참 알 수가 없어, 사람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시의 호종전이고, 요 다음 열전이 오범유돈 조달전입니다. 오범유돈 조달. 요것도 사실 짧네요. 근데 지금 읽으려 그러면 제목이 작살날 거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째 열전이었습니다. 그 시의 호종전이. 그래서 오지가 이제 총 20개가 있어요, 열전이. 그래서 거의 다 읽었기 때문에 다음 책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의 호종전이었습니다. 오지의 시의 호종전.